2020년 6월 26일 세 번째 시간 함께 할게요. 20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해야 중심생각입니다. 남자의 중심생각.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연구가 참 흥미롭던데 연구에서 사용한 기능적 상상 훈련이 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할겠죠? 기능적 상상 훈련이란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상상을 생각하다죠. 실험 참가자들에게 살이 빠지면 할 수 있는 일과 살이 빠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이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지 궁금하네요. 1번, 다이어트를 할 때 다양한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좋은 말이지만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 필요하다. 훈련 계획은 아니죠. 흥미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도 아니야. 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방법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다. 20번의 정답은 4번이죠.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큰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20번의 4번입니다. 21번하고 22번 같이 해요. 21번은 남자의 중심생각. 22번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자, 여자. 이번에 아이가 수학에서 100점을 받아왔어. 그래서 똑똑하다고 엄청 칭찬해줬어. 남자.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하다는 칭찬은 좋지 않아. 칭찬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 다음부터는 똑똑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해줘. 여자, 어떤 칭찬이든지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지 않아? 남자,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반대란 뜻이죠.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해.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역효과. 효과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효과의 반대예요. 역효과. 안 좋은 반응이 나온 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남자. 칭찬을 해주되 어때요? 올바른 방법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1번. 아이들에게 칭찬으로 힘을 줘야 한다는 여자죠. 아이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칭찬이 최고다. 그것도 여자의 생각. 똑똑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칭찬이 필요하다. 남자는 똑똑하다는 칭찬은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 맞는 방법이에요. 잘 맞는 방법. 그럼 맞는 것. 칭찬은 아이의 감정 표현을 돕는다 아니요. 똑똑함을 강조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아니요.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면 점점 똑똑해진다 아니요. 잘못된 방법의 칭찬은 아이에게 부담을 준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도 나왔어요.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 진이야, 진. 22번은 4번. 다음 23번과 24번. 23번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2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자, 남자. 아이가 열이 많이 나네요. 목도 많이 부었고요. 아프니까 뭐 병원? 기침하고 열나는 증상 말고 다른 증상 의사 선생님이네요. 지금 여자, 지금은 콧물이 나오지 않지만 밤에 잘 때 코가 막혀서 잠을 잘 못 자요. 음식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남자, 목에 염증이 있어서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을 먹어요. 아플 거예요.
그리고 염증 때문에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시원한 옷을 입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목이 아파도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그런 내용 아니고요. 열이 나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시원한 옷을 입으세요. 얘기했고요. 목에 염증은 열이 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아이는 콧물이 많이 나와서 힘들어하고 있다. 아니요. 콧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25번, 26번 길어요. 이러면 또 여러분이 듣다가 집중을 못해요.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25번은 중심생각, 26번은 맞는 것 고르기. 그러면 맞는 거 먼저 들으면서 체크하고 마지막에 중심생각 체크하면 되겠죠. 다음 달에 서울 극장에서 열리는 해요. 영화제는 좀 특별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영화제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화제 소개입니다. 영화 소개 아니에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화제는 바로 국경 없는 영화제로, 아, 그렇구나. 잘 모르지만 있구나. 의료 현장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의 삶이나 전쟁 속에서 병원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장, 누가 죽어가고 누가 아프고 이런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영화제 수익금은 모두 어떻게 의료 구호 활동에 사용되므로 영화제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남자의 중심생각. 의사와 간호사 보호? 그런 말 아니에요. 의료 다큐멘터리 영화 더 많이 만들어야? 아니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어디 있냐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의료 구호 활동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3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염병 약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 없어요. 다음 26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영화를 통해 난민들의 어려운 삶, 그쵸? 약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등등등. 영화제 참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힘들다. 아니요. 여기에 영화제 수익금, 영화제에서 나오는 돈, 벌 수 있는 돈은 의료 구호, 의료적으로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활동. 네. 국경 없는 영화제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영화 아니죠? 어때요? 의료 현장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했죠. 영화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영화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영화를 만드는데 사용돼? 아니요. 의료 구호 활동이라고 했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영화를 통해 난민의 삶. 그것도 병원 의료와 관련된 난민의 삶이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또 27번, 28번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데 왜 아직도 안전벨트가 없는지 모르겠어. 시내버스는 시 안에서 다니는 버스예요. 버스 정류장 간격이 비교적 짧고 교통신호도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아. 하지만 요즘 운전기사들의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면 서서 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그러면 시내버스 좌석이 부족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걸. 남자, 어려운 말 해요. 편히, 편한 것과 안전 사이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지만 안전은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 사고의 예방을 승객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이 사람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에서 왜 안전벨트 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하는 거 아니죠.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진짜 상태 아니죠. 시내버스 안전벨트의 필요성의 지적. 그렇죠. 왜 안 해? 이런 건 잘못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적하다예요.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를 물어보려고요? 아닙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현재 시내버스에 서서 탈 수 없다. 서서 탈 수 있고요. 시내버스 좌석 부족, 사회적 문제 이런 말 없어요. 사망사고 시내버스에서 아니요.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신호위반과 난폭 운전을 했다. 4번.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하지만 요즘 운전기사들의 신호위반과 난폭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신호위반과 난폭 운전을 해서 사람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하고 30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가짜 뉴스에 강력하게는 강하게 이야기하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죠? 남자.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전파되면서 정보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속은 하지 못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경찰이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신문기사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신문기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믿어요. 신문기사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알려요. 퍼뜨리다. 퍼뜨린 사람도 같이 벌을 줄 것입니다. 처벌할 예정이니 정보를 공유하실 때는 미리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남자는 누구인지 맞는 것.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단속을 해요? 경찰이 단속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누구예요? 피해자, 언론인, 경찰 관계자, 신문 기자. 정답은 경찰 관계자입니다. 경찰이 첫 번째 나왔어요. 경찰이 집중 단속하다 얘기해요. 다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가짜 뉴스는 신문 기사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했어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감소 아니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아니요. 표현의 자유보단 피해죠. 가짜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공유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요. 처벌하기로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1번하고 32번. 이제 점점 내용도 길어지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 그리고 한자 어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1번은 남자의 생각, 32번은 남자의 태도입니다. 볼게요. 요즘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야. 부품은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의 물건을 이야기해요. 자동차 부품, 우리 자동차를 하려면 여러분 유리도 필요하고 뭐 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터도 있어야 하고 바퀴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의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에 팔아요. 납품을 하는 구조거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누가 개발을 하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발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 아니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부품을 여러 회사에 팔게 되면 특정 부품의 문제가 자동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동차 회사별로 문제 수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게 현실이야. 아,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니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자의 생각 주겠습니다.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동차 회사의 문제 수정 방법을 맞추어야 한다. 그 얘기는 없었어. 자동차 회사는 안전을 위한 부품에 신경 써야 한다. 물론 당연하지만 남자의 생각은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가 직접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자, 4번. 자동차 부품 개발의 변화로 자동차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자동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남자의 태도. 어쨌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문제점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동차 시장의 문제점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의심 아니요.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아니요. 새로워진 자동차 부품 개발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3, 34.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좋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또 맞는 것,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무슨 내용인지랑 맞는 것 고르는 거예요. 여자 혼자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떨다. 여러분 다리를 떨다는 다리를 덜덜덜덜덜덜. 다리를 떨다가 어른들께 혼난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이 때로는 어떤 때에는 얘기해요.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요즘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가 돌지 않아요. 다리가 붓고 심하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리를 떨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다리의 혈액을 위쪽으로 쭉쭉 밀어주기 때문인데요. 이왕 다리를 떨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떠는 게 좋겠죠. 발목을 천천히 끝까지 올리고 천천히 끝까지 내려서 종아리 근육을 최대한 이용하면 다리가 붓는 것도 예방해주고 다리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습관과 건강 관계, 근육 운동이 필요한 이유, 다리 근육을 위한 운동 방법, 운동까지는 아니에요. 도움이 되기도 하는 나쁜 습관. 그렇습니다. 4번이요. 1번하고 4번이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에선 다리를 떨다가 어른들께 혼난 경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죠. 이런 나쁜 습관이 도움이 된다. 4번입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다리를 떠는 습관은 발목에 악영향. 자, 영향을 주다.
무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악영향은 나쁜 영향이에요. 악영향을 준다 아니요.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렇죠. 다리를 떨면 다리에 생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앉아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자세 아니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다리가 붓는다고 했어요. 정답은 2번. 자, 35, 36번. 35번은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이에요. 자, 남자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주인을 잃은 동물들 많이 보셨죠? 반려동물, 집에서 같이 나랑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해요. 1000만 명이나 있어요. 주인을 잃거나 버림받는 동물들도 당연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동물보호소에서는 한정된 예산, 돈도 정해져 있고 공간도 정해져 있어요. 한정. 이런 때문에 평균 15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양만이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작고 예쁜 동물만 입양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때 잠깐은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소중한 생명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제는 사지 말고 입양할 때입니다. 자,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할 때입니다. 반려동물의 입양을 권유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맞는 것. 작은 동물들은 입양되기 힘들다? 아니요. 작은 동물들, 예쁘고 작은 동물들만 인기가 있어요. 동물보호소의 예산은 충분하다? 아니요. 충분하다는 많다라는 뜻인데 없어 한정되었다고 했죠.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15일가량, 15일 정도 지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안락사 시킨다고 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비해 유기동물, 여러분 유기동물은 동물이 버린 거예요. 동물을 버려서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들을 유기동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동물이 감소하고 있다? 아니요.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36번은 3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기 35, 36번까지 했는데 우리가 공부한 문법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자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